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매년 3월이면 열리는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The Biggest Night in Hollywood.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요, 수상자 발표 때 꼭 하는 고정 멘트 있잖아요. And the Oscar goes to... 아니, 왜 아카데미가 아니라 오스카라고 하지? 오스카에 대한 궁금증부터 티모시 샬라메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냐, 과연 나무주연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그리고 K-팝 최초로 그래미와 골든글로브를 차지한 캐대헌이 오스카까지 접수할 수 있을지, 올해로 98회째를 맞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놓치면 안 될 핵심 포인트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매주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을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오스카는 사실 트로피의 별명입니다. 오래전 아카데미의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여직원이 트로피를 보자마자 오스카 삼촌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죠. 약간 동진이 삼촌 닮았네? 이런 거라고나 할까? 높이 34cm, 무게 3.85kg, 기사가 양손으로 십자군 칼을 쥐고 영화 필름 위에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5개의 영화 필름 릴은 각각 배우, 작가, 감독, 제작자, 그리고 기술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시상식이 처음 열린 게 1929년이니까 올해로 벌써 98년째. 와우! 내후년이면 100회! 유성영화의 시작부터 함께해온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 트로피를 차지한다는 건 영화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일이라 어마어마한 행운이 따라야 가능한 일인데요. 제발 행운의 여신이여 내 편이 되어다오. 지금 가장 절실할 것 같은 두 사람, 아마도 티모시 샬라메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닐까요? 총 24개의 아카데미 시상 부문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이 나무주연상에 쏠려 있거든요. 도합 5명의 후보가 올랐지만 사실상 2파전. 생애 최초의 오스카를 노리는 티모시의 패기냐, 생애 2번째 오스카를 넘보는 디카프리오의 관록이냐. 이미 크리틱스 초이스와 골든글로브에서는 샬라메가 싹쓸이했지만 최근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는 시너스의 마이클 B. 조던이 가져가면서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답니다. 하지만 워낙 아카데미는 이변이 많아서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 먼저 두 배우가 어떤 배역을 맡았는지 살펴볼까요? 지난해에 이어 나무주연상에 재도전하는 티모시 샬라메는 영화 마티 슈프림에서 전설적인 탁구 선수 마티 마우저를 연기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탁구 스타를 꿈꾸며 물불 가리지 않고 강박적으로 허슬링하는 광기와 야망에 사로잡힌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로 혁명단체 활동가 밥 퍼거슨을 연기했는데요. 젊은 시절 극단적인 이념에 죽고 살던 폭파 전문가가 세월이 지나 신념 대신 육아에 전념하는 딸바보가 되어 위험에 빠진 딸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역할이죠. 여기서 잠깐 수상자를 디테일하게 예측해보려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의 흐름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규칙,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연기하라. 최근 20년간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중에 무려 12명이 실존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 킹 리차드의 윌 스미스, 보헤미안 랩소디의 라미 말렉, 다키스타워의 게리 올드만 등등 말이죠. 실존 인물의 외양부터 목소리, 습관까지 완벽하게 복제해낸 배우의 연기에 압도당하고 마는 거죠. 두 번째 규칙은 뭘까요? 고생 끝에 트로피 온다. 극한의 고생이라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에서 들소의 생간을 뜯어먹고 죽은 말에 내장을 드러내고 극한의 추위에서 견딘 끝에 마침내 오스카 트로피를 가져갔으니까요. 저렇게 고생했는데 이젠 오스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다면 이번엔 누가 더 오스카의 법칙과 싱크로율이 높을까요? 일단 마티 슈프림의 티모시 샬라메, 두 가지 법칙 모두 해당됩니다. 1950년대 실존했던 탁구 선수 마티 위스먼을 모델로 새롭게 재창조한 이야기인데요. 50년대 스타일의 코스염과 안경, 깡마른 체구에 걸음걸이와 자세까지 바꾸면서
꽃미남 이미지를 완전히 포기했죠. 그리고 몰아치는 방대한 대사를 수다스럽고 신경질적으로 연기해냅니다. 게다가 조시 사프디 감독은 CG를 쓰지 않기로 유명해서 티모시 샬라메는 2018년부터 비밀리에 하루 5시간에서 7시간씩 탁구 훈련을 받았다는데요. 실제로 프로 탁구 선수처럼 스매싱과 발동작을 할 때까지 무한 반복 촬영을 진행했고, 티모시는 결국 손목과 무릎, 재활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게다가 실제로 마티 위스먼이 된 것처럼 거리에서 내기 탁구까지 했대요. 덕분에 제목처럼 수프림한 탁월한 연기가 탄생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어떨까요? 고생이라면 디카프리오도 할 말이 많다는데요. 우선 마음고생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체중을 15kg 이상 증량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았거든요. 중년의 배불뚝이 턱수염 아저씨로 변신, 진흙탕에 구르고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쉴 새 없이 뛰고 또 뛰어야 했거든요. 요즘 티모시가 자만심이 폭발해서 헐리우드에서 살짝 밉상으로 등극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자신감이 뿜뿜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해 컴플리트 언노운으로 후보에 올랐을 때도 기타부터 하모니카까지 완벽하게 연주하면서 밥 딜런을 연기했거든요. 만약 수상했다면 아카데미 최연소 나무주연상 수상 기록을 깰 수 있었을 텐데 본인도 얼마나 아쉬움이 컸을까요? 셀럽들 사이에 화제가 된 마티 수프림 점퍼에도 그렇고 탁구 공에도 그렇고 별 3개가 땅땅땅 박혀 있는데 과연 이동진 평론가님은 이 영화에 별 몇 개 주실까 궁금하네요. 여튼 이번에 티모시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냐 아니면 끝나지 않은 전설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하실 건가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Gonna be golden. Oh. 바로 K-팝 데몬 헌터스, 퇴마와 K-팝 소재가 결합된 독특한 오컬트 장르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까지 2개의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캐데헌의 인기는 넘사벽인데요. 헐리우드 스타들도 줄줄이 내가 캐데헌 팬이라고 캐밍아웃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어벤져스의 타노스, 조시 브롤리는 눈물까지 흘린 인생 영화로 극찬했고요. 스칼렛 요한슨은 남편과 아이들과 헌트릭스의 공연도 봤다네요. 여기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캐데헌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훌륭했다라고 인터뷰까지 했고요. 놀라운 건 넷플릭스 전체 가입자의 110%가 시청해야 달성되는 최고 보너스 단계를 캐데헌이 최초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수가 3억 2,500만 명인데요. 110%가 시청해서 200억이 넘는 보너스를 지급받았다고 하네요. 와우! 아카데미 최종 후보가 발표되던 날, 주제가상에 오른 한국 이름들을 보면서 정말 흐뭇했는데요. 특히 골든의 작곡가이자 보컬인 이재의 스토리는 골든의 가사와 어우러져 더 큰 울림을 줬죠. 11살 때부터 12년간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K-팝에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니라며 끝내 데뷔할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목소리가 된 지금, 이재 씨의 골든글로브 수상 소감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It's never too late to shine like you were born to be. K-팝과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린 캐데헌이 아카데미 98년 역사에 당당히 2개 부문에 이름을 새기길 고대하면서, 여러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골든 축하 공연 얼마나 웅장할까요? 우리 놓치지 말아요. 골든만큼이나 제가 기대하는 공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시너스, 죄인들의 무대입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사상 최초로 무려 16개 부문에 후보로 오른 영화죠. 그동안의 최고 기록은 타이타닉과 라라랜드가 세운 14개 부문이었는데 말이죠. 1930년대를 배경으로 시대극, 서부극, 오컬트 장르가 버무려진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올해 최다 노미 기록을 깬 시너스가 타이타닉이 세운 11개라는 최다 수상 기록까지 깰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죠? 여기에 캐스팅상 부문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랐던 신인을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맞춤 캐스팅을 해낸 빛나는 첫 번째 수상의 영광은 어느 작품에게 돌아갈까요? 그리고 시각효과상 부문의 아바타 불과제도 우리 주목해봅시다.
지난 1, 2편 모두 시각효과상을 수상한 만큼 만약 3편까지 수상하면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이어 시각효과상 3연속 수상 기록을 나란히 세우게 됩니다. 우리 또 라플팀이 작년에 뉴질랜드 웰링턴까지 날아가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도 만나고 세계 최고의 시각 특수효과 스튜디오 웨타 FX 본사도 방문하고 특별한 인연을 쌓았잖아요. 응원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우리나라 팬들에게도 익숙한 진행 천재 코난 오브라이언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을 맡았다고 하니까 빵빵 터지는 현란한 진행 역시 몹시 기대되네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바로 저 안현모가 이동진 영화평론가, 김태훈 팝 칼럼니스트와 함께 그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할 거라는 사실. 우리 시간으로 3월 16일 오전 8시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OCN과 디즈니 플러스 생중계로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놓치면 안 될 이번 주 새로운 작품들이 더 있죠. 먼저 많은 팬들이 기다렸던 원피스 시즌2가 드디어 3월 1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데요. 원피스를 찾기 위해 그랜드 라인으로 향하는 밀짚 모자 해적단이 시즌2에서 새로운 실사 캐릭터들을 만나게 됩니다. 초파, 로빈, 비비, 닥터 쿠레하, 닥터 히루루크 등 원작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아니 맨날 궤도님이 비비 닮았다고 하는데 저도 봐야겠어요. 특히 원작자 오다 H로의 특별 메시지도 공개됐는데요. 시즌1에서 만들어진 모든 틀이 시즌2에서 깨지게 될 것이라며 놀라운 특수효과와 다채로운 볼거리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들의 합류와 함께하는 시즌2 더욱 스케일이 커진 모험 기대되시죠? 그리고 놓쳐선 안 될 가족 영화도 소개합니다. 3월 4일 개봉한 디즈니 픽사의 장편 애니메이션 호퍼스입니다. 어느 날 소녀 메이블은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연못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연못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의식을 동물 로봇으로 옮기는 혁신 기술의 도움을 받아 로봇 비버로 변신한 메이블이 동물 세계에 잠입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시리즈 위 베어 베어스의 제작자이자 마다가스카의 펭귄 등에서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 활약한 다니엘 총이 연출을 맡아 더 기대되는 작품이네요. You must do exactly as we say, Harry. LOL, I mean Jerry.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3월 14일 공개되는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이 벌써부터 관심 폭발입니다. 임필성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이라는 점, 게다가 무려 19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배우 하정우와 믿고 보는 배우 임수정, 심은경까지 걸을 타선이 없죠. 라플 위클리 핫앤뉴 3화에서 배우와 감독님을 직접 인터뷰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와, 여러분, 블랙핑크 지수가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3월 6일 공개된 넷플릭스 월간 남친에서 첫 로맨틱 코미디에 도전했다는데요. 사랑에 상처받은 뒤 일에만 몰두하던 웹툰 PD 서미래 역을 맡아 가상 연애 시뮬레이션으로 사랑을 배운다니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되는데요. 끝으로 케빈에 대하여 너는 여기에 없었다로 시네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린 램지 감독의 Die My Love가 3월 4일 개봉했는데요. 연기자라는 두 배우 제니퍼 로렌스와 로버트 패틴슨이 사랑하다 붕괴되는 부부의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플 위클리에서 새로 시작한 저 안현모의 스피노프 콘텐츠 라플 위클리 핫 앤 뉴 어떠셨나요? 매주 영화, OTT뿐 아니라 공연, 전시까지 가장 핫한 콘텐츠 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알고리즘보다 정확한 2주의 콘텐츠 픽 라플 위클리 핫 앤 뉴는 다음 주에 영화 프로젝트 헤일 메리 특집으로 완전 초특급 대박 게스트와 함께 찾아올게요.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